한 통의 문서에 새겨진 글자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맹세, 명령, 용서,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 다치바나 가문 문서는 500년에 걸친 일족의 역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로 전해져야 할 유산입니다. 전국시대 규슈를 대표하는 전국 다이묘 오토모 가문을 섬긴 중신이자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운 인물 벳기 도세스. 그는 지쿠젠국, 현재의 푸쿠오카현 북서부 다치바나 성의 성주가 되어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외동딸 긴치오의 대릴사위가 된 다치바나 문해시계는 젊은 나이에 재능을 드러내며 훗날 도요토미 히데임씨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진 무장이 됩니다. 이 만남과 계승이 근세 다이며 다치바나 가문의 시작을 만든 것입니다. 도세스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벳기 가문의 가독을 잇게 했던 조카 시게스라의 자식 가운데 양자를 맞아 다치바나 가문을 잇게 하려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세스는 최종적으로 딸 긴치요에게 다치바나 가문의 가독을 물려주기로 합니다. 주군인 요시무네와 소리는 이 연서서장을 통해 이를 승인하였고 긴치요는 여성 성주가 됩니다. 이는 문해시계가 사위로 들어오기 6년 전의 일입니다. 규슈 평정을 위해 복상하던 시마지군에 의해 문해시계가 지키던 지쿠젠국 다치바나 성은 포위되고 개성을 강요당합니다. 문해시계는 다치바나 성이 가문의 성씨가 유래한 땅이자 모리 세력의 원군이 가까이 와 있으며 히데요시의 지시에 따라 다량의 총이 반입되어 있음을 알리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걸 들은 시마즈 세력이 호위를 풀고 철수를 시작하자 문해시계는 단번에 시마즈 측 호시노 가문이 지키던 다카토리 섬을 격전 끝에 함락시켰습니다. 히데요시는 이 전투에서의 활약을 듣고 문해시계를 규슈 제1의 무장이라 칭송했습니다. 이 문서는 히데요시가 안코쿠지 에케이, 구로다 요시타카, 미야키 카타요시에게 보낸 것으로 원래는 구로다 가문에 전해졌으나 에도 시대 1603년도에서 1867년도 초기 다치바나 가문이 구로다 가문에 요청하여 소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다치바나 가문에게 명예로운 기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규슈를 평정한 히데요시는 1587년 6월 25일자로 문해시계에게 직구고국의 야마토, 미즈마, 싱오스마, 미이케 4개의 군을 하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이케군은 동생 다카하시 나오스구에게 주어집니다. 이후 문해시계는 다치바나 성에서 야나가와로 거성을 옮기게 됩니다. 히데요시로부터 직접 영지를 하사받는 문서를 받았다는 것은 오토모 가문의 가신이라는 지위를 벗어나 독립한 다이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낭인이 된 문해시계는 교토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상경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문서는 문해시계의 중신이었던 다치바나 겐가에게 보낸 서신으로 이에야스의 각별한 배려를 전달하며 상경 중 자신의 처우가 결정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결론은 나지 않았고 문해시계의 낭인 생활은 1606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위를 박탈당한 지 20년 후 기적적으로 옛 영지 야나가와의 다이묘로 복귀한 문해시계는 도쿠가와 히데타다, 이에미츠의 깊은 신임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문서는 은거하여 리사이라 칭하던 문해시계가 아들 다다시계에게 보낸 서장입니다. 편지를 쓰기 전날 사카이 다다카스의 에도 별저에 이에미스의 행차가 있었고 문해시계가 이를 수행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해시계는 추위 때문이라 하여 이에미스로부터 2건을 하사받아 어전에서 착용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장군 앞에서 머리에 쓰는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조치라 하여 라는 내용에서 문해시계에 대한 각별한 예우를 엿볼 수 있습니다. 橘文書は柳川藩10万9600石と藩主でありました橘家に
伝わった室町時代から明治時代に至るまでの古文書で約14,600通に及ぶ非常に大規模な古文書群です。10万石規模の大名家の典型的な文書として質そして量ともに優れておりまして、近世の大名家を研究する上で一つの基準となる重要な資料というふうに評価されております。橘家文書はいくつかの文書群で構成されておりますけれども、中でもここで紹介いたします橘文書は大名橘家においてですね、最も大切に保管された文書群で、内容は歴代藩主に関わる古文書で構成されております。橘家はもともと戦国大名大友氏の家臣として活動しておりましたが、その後豊臣秀吉によって橘宗茂が大名に取り立てられております。こういった背景からですね、戦国時代に大名大友氏から別記同説に宛てた手紙などが残っておりますし、特に豊臣秀吉から宗茂に宛てた書状、そして刀狩り令や海賊長事例など秀吉が発給した文書というのは他の大名家の文書と比べても非常に多く残っております。このほか柳川藩政資料などには藩の奥向きに関する日記であるとか記録が豊富に残っておりまして、こういったものから藩主家の日常などを伺い知ることができます。야나가와 고문서관에서는 이러한 문사들을 보존, 연구하여 그 가치를 미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통의 문서에 새겨진 글자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맹세, 명령, 용서,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